시장이 참 대응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명품 시황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네네.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데 이제 코인 사태까지 나타나면서 네네. 참 어렵다, 대응하기도 어렵고 종목 고르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고, 실제 여러분들 물가 지표를 중국 쪽도 이번 주에 한번 발표를 했고, 미국 쪽도 CPI 쪽 발표를 했습니다. PPI까지 다 발표를 했는데, 일단 물가 지표라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맥 지수하고 에너지 지수, 국제 유가 지수는 이미 피크가 아웃되는 형태로 그래프가 내려오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고, 그 두 개를 제외한 핵심 물가 지표들은 이미 피크아웃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국내도 그렇고 미 시장도 지금 계속 약세 구간에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주거 비용 같은 경우만 좀 후발성이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이런 자동차나 이런 휘발유 관련된 물가 지표는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완전히 돌릴 수 있는 트리거는 실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종료되는 형태를 좀 기다려야 되고, 지표적으로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제가 항상 2,600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고 계속 염두를 하시라고 1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포지션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지금 러시아 쪽 5월 초에 푸틴이 종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그 발표가 있기 전에는 일봉상 적산병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적산병을 저점에 이탈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68일에 대한 이런 패턴도 지금 현재는 완전히 레벨이 다운이 돼가지고 2,520에서 한 30포인트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저점 대비 지금 조정폭이 2,520에서 30포인트가 돼야지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의 저점에서 고점에서 절반 정도의 조정폭이 되는 구간이 2,500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되면은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고 있고요. 실제 과거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까지 하락하게 되면 지금 9거래일 동안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어제 좀 신용 물량에 대한 회피 물량도 장 마감할 때 좀 나왔고, 오늘도 이런 부분이 오전에 약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략 후강 형태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저점을 2분기, 3분기 때는 2,530포인트에서 2,730포인트 이런 밴드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경제 지표하고 매크로 환경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시황은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이 변경된 패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산병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렸듯이 손절할 구간은 아니고 기술적인 바운딩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일째 하락하고 있는 국내 시장, 13일에 금요일이라는 또 그런 우려를 깰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전약 후강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은 종목에 대한 고민보다는 업종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업종 위주로 저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번 주 제가 업종 전략으로 비철금속하고 반도체 쪽 그리고 방산 쪽을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업종으로. 그래서 어제 보시게 되면 시간 외로 지금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폭 상향된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강세를 보였고, 이번 주 비철금속 중에 플라스틱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철강 쪽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탑픽으로 보고 있고 철강 쪽이 쉴 때 이런 비철 금속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율 영향으로 지금 고환율에 올해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해운 쪽 펜오션이 대장주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수출주에 이렇게 고환율 말 그대로 환율 약세가 되면은 강달러 국면에서 아무래도 수출주에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뭐 이 바이든 방문에 대한 수혜 부분도 있고 해서 자동차 부품, 뭐 화신 쪽은 뭐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 형태로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이 좀 강세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폭 과대 구간에 있는 반도체 쪽하고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일부 제약바이오는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에 대한 AS도 그렇고 현재 신고가 간 종목군에 대한 AS를 좀 디테일하게 계속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강 업종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하이스틸부터 먼저 네네. AS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최고가 기준 수익률 55%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철강주들 잘 가다가 지금 최근에 살짝 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하이스틸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하이스틸의 신고가 가고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 AS를 들고 온 이유는 지금 현재 이 5천 원에 대한 돌파를 하고서 신고가를 갔는데 현 구간에 저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5천 원에 대한 손절가만 지켜주시고 오늘 시초가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시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4월 달에 LNG 관련된 파이프 공급 계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공급망이 변화되는 이런 구간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추가적으로 LNG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급 계약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줄 때는 신규 조건이 가능하다는 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스틸은 신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리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다음으로 저희 태웅로직스 볼 텐데요. 네. 100%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급등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익절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제가 이 종목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신고가가 나왔고 이렇게 실적 돌파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는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 조금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 실적 좋은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태웅로지스 후속주로 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에 대한 부분 12,500원 라인만 익절 라인을 지켜주시고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탈 없으면 홀딩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웅로직스까지 체크해봤는데 이 종목도 워낙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지만 또 네네. 제2의 태웅로직스가 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반도체 쪽에 기술적 반등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계속 조정 중에 있고 수출 데이터가 여러분들 뭐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계속 반도체 쪽은 수출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는 내려도 어느 정도 실적 기반된 종목군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제시해드릴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지금 반도체 전공종, 후공종 이런 중고 장비 플랫폼 회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계 1위 이런 중고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가격이 지금 2배 이상 급등하고 있고 오히려 더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 태웅 로지스처럼 잘 보유하고 계시면은 그 퍼포먼스가 추후에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돌파 가격이 4,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4,600원 나왔고 이 전저점이 한 4,500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오면 지지선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4,500원 종가 이탈하면 손절 가격만 준수해 주시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5,900원 라인만 1차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2차 라인은 추후에 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 확인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휴니드인데 이 종목 지난주에 제시해주셨던 종목인데요. 네네. 다시 또 기회가 온 건가요? 네, 저번 주 제시드리고 일단 상승 추세에 있다가 네. 지수가 좀 조정 오면서 다시 눌림목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돌파 가격 9,800원만 이탈했으면은 지금 가격이 접근하기 오히려 더 좋은 가격이 왔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휴니드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바이든 수의 섹터 중에 철강 쪽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제시드릴 종목군 중에 업종은 철강 쪽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반도체 쪽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뭐 2차 전지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낙폭화되는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니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마 종목이 아닌 실제 시적주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포지션이 좋은 포지션이 왔으니까요. 분할 매수해 주시고 동일하게 목표가는 13,000원 제시 드리고 손절 가격은 말 그대로 돌파 가격이 9,800원이기 때문에 9,700원. 돌파 라인만 지지 라인만 이탈 없는 것들은 거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 가격만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돌파 매매 종목 그리고 실적 돌파 종목으로 서플러스 글로벌 휴니드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